바람의 머신러닝 90번째, 9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차 역전파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활성화 함수 계층을 구현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렐루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렐루 함수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었고 지금 화면에 있는 이런 모양, 이제 x 좌표가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만약에 이제 x 좌표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값 자체가 들어오는 값 자체가 0보다 작은 구간에 있어서는 0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마이너스 0.1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값들을 다 없애버리고 0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 렐루 함수였죠. 그리고 0 이상이 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들어온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게 이제 렐루 함수였습니다. 렐루 함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34번째 강의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예전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렐루 이름 자체가 Rectified Linear Unit에서 RELU를 이렇게 붙여서 렐루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렐루 함수가 나온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처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신호를 처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했었던 게 맨 왼쪽에 보이는 이 모습, 이제 스텝 펑션 혹은 계단 함수라고 하는데 모양 자체가 계단처럼 생겼죠. 이렇게 계단처럼 생겨서 얘를 계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계단 함수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혹은 그 이상이거나에 대해서 0 또는 1로 나눠주게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ex분의 x의 절대값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 혹은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if문 써서 x가 0보다 크면은 y는 x고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이다. 뭐 이렇게 x가 0보다 크면은 y는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스텝 펑션, 이 계단 함수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약간 좀 꺼림칙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0인 부분에서 0보다 약간 크거나 약간 작은 이 부분이 약간 크면 1이 되는 거고 약간 작으면 0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0이라는 점에서 이게 연속은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연속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웠으면은 0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 값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0이라는 점에서 약간 커지면 0에서 플러스 0.0000001이 되면은 이 값이 1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차이가 갑자기 툭 커져 버리죠.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계산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보고자 사용을 했었던 게 이렇게 그 x가 0보다 작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0으로 이렇게 수렴되게, x가 0보다 클 때는 빠른 시간 안에 1로 수렴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둘 사이를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잘 이어지게 곡선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때 보통 우리가 지수함수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지수를 사용한 함수를 써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발생하는 몇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사실 이 렐루 함수인데, 렐루 함수는 역시 0이라는 점에서 미분이 안 되죠. 0이라는 점에서 얘가 딱 꺾여 버렸기 때문에 이 0이라는 점에서 기울기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렐루 자체가 이 두 번째 이 지수 함수를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 렐루 함수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두 번째
거를 많이 안 쓰는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 신경망 안에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계산을 하면은 할수록 얘는 계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으로 가깝게 수렴을 해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더 많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참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으면 0인데 0보다 크면은 온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계산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신경망 안에서 여러 층에 걸쳐서 계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이제 우리가 렐루 수식 표현과 그에 대한 그 미분 표현식을 잠깐 보겠는데 0보다 크면은 들어오는 값이 0보다 크면은 나오는 값은 그 값이 그대로 나가게 될 거고요. 자, x가 그대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x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값이 0보다 크면은 들어오는 값이 그대로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값이 0보다 작으면은 0이라는 값을 내보내 줍니다. 이게 지금 렐루 표현식이 되는 거고요. 렐루라는 함수에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이게 0보다 크면 그대로 0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렐루 함수입니다. 얘에 대한 미분 값은요. y = x에 대한 미분을 구해보면 y = x에 대한 미분은 1이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1이 될 거고요. 여기 y = 0에 대한 미분을 구해본다 그러면 0이라는 상수에 대해서 미분을 우리가 구하면 그냥 0이라는 값이 그대로 되죠. 그래서 미분값 자체는 1 혹은 0이 됩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렐루 수식 표현과 그에 대한 미분 표현식, 자 간단하게 좀 내용들을 보겠는데 들어온 값이 렐루라는 걸 통해서 y라는 결과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 x가 0보다 크면은 들어오는 값 그대로 나간다 그랬죠. y는 x가 되겠죠. 자 즉 그때 이쪽에 이 바깥쪽을 통해서 쭉 나간 값이 l이라는 값이고 l이 뭘 통해서 여기 들어왔을 때 라운드 L, 라운드 Y라는 그 파셜 L, 파셜 Y라는 이 값이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렐루를 통해서 앞으로 가게 되면 Y = X라는 1차식에 대한 미분 값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그 미분 값은 1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y를 x로 미분한 값은 1이 되는 거고, 즉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1이라는 값이 곱해져서 라운드 L, 라운드 Y 곱하기 1 들어오는 값이 그대로 앞으로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좀 쉬워졌죠. 렐루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렇게 똑같이 뒤에서 들어오는 값이 앞으로 그대로 전달이 될 거고요. 반면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 y는 0이 될 거고 상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이 뒤에서부터 쭉 앞으로 가는 역전파에 대한 경우는 미분값이 0이 되겠죠. 즉 라운드 L, 라운드 Y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곱하기 0이 돼 버리니까 최종적인 결과값은 0으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 그리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거. 자, 앞에서 뒤로 가는 순전파, 뒤에서 앞으로 오는 역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렐루 함수에서 그 값이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 y = x가 되는 거고요. 역전파 때 미분값이 1이니까 그대로 오는 거고, 여기 0보다 작을 때는 y는 0이 되는 거고, 들어온 값이 미분값 0이 되니까 0을 곱해서 0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렐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로 설명을 해보면요. 순전파에서는 입력값이 0 이상인 경우 들어온 값을 그대로 전달해 줄 거고요. 입력값이 0 이하인 경우는 0을 전달하게 됩니다. 역전파에서 입력값이 0 이상인 경우, 자 x가 0 이상인 경우라 그러면 그 역전파에서는 그 뒤쪽으로 들어온 값을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똑같이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입력값이 0 이하인 경우는 자, 미분값이 0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들어온 값에다 0을 곱해서 0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들어온 값이 x가 0보다 작은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작으면 0으로 처리를 해버리고요. 0보다 작지 않으면 들어온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걸 프로그램으로 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if문을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행렬을 사용을 해서 마스크를 사용해서 좀 처리를 할 건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numpy 안에서 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쓸 거고요. 거기서 if문으로 하나하나의 값들을 조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스크로 처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행렬로 묶여져 있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그 xcopy라는 이 변수를 하나를 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2,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3, 2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실제로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쓸 겁니다. 이제 numpy를 써서 거기 안에 있는 array라는 그 메소드를 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xcopy에다 집어 넣어줄 건데, 자 어쨌거나 xcopy는 지금 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xcop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조건, xcop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조건이 맞으면 true가 될 거고 틀리면 false가 되겠죠. 자, 이 네 개의 값들에 따라서 0보다 작은 게 보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라는 그 자리에는 true가 들어갈 거고 여기 1과 2의 자리에는 false가 들어갈 겁니다. 즉 그 결과값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false, true, false, true, 또 true.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죠. true. 2는 0보다 크죠. false. 이렇게 네 개의 논리값이 들어간 것이 마스크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xcopy 안에다가 다시 xcopy 큰 괄호 열고 이 안에 마스크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였는데 false, true, true, false면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true인 경우 마이너스 2, true인 경우 마이너스 3 요 두 개 자리에 대해서만 0을 집어넣어 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xcopy 이렇게 인덱스에다 마스크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0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는 요 자리가 0으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xcopy라는 저 변수의 값은 10, 0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저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